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기업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도 영양사 일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저도 학생일 때 저도 대기업을 무지무지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취준생분들도 대기업에 들어가시는 거 많이들 꿈꾸시죠? 제가 그래서 실습지도 대기업으로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단점을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회사 내에서의 인맥 관리, 그리고 불분명한 출퇴근 시간, 손익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단의 자율성입니다. 첫째로 제가 대기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실습을 통해서 또 보조 영양사로 일을 하면서 이미 대기업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조직하고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회사처럼 상사가 있고 또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영양사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일이 또 하나의 다른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저와 같이 관계로부터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 회사마다 회식의 문화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술을 마셔야 한다거나 늦은 시간까지 꼭 참석해 있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제가 요즘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하자면 제가 공기업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다녔었잖아요. 공기업은 회식이 그렇게 1년 동안에 많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예산으로 집행되어서 회식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회식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공무원들의 그런 행동들, 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술을 먹지 않는 그런 회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기업에 일할 때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회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이른 출근 시간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퇴근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의 삶의 가치와도 연결되기도 하는 문제인데요. 이러한 가치관은 사실 제가 보조 영양사를 하면서 많이 조금 다듬어진 저만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사하고 온전히 분리되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퇴근을 해서도 일과 분리되지 못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비교적 공기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그런 일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른 출근을 해본 기억도 사실 별로 없고요. 특별하게 뭔가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저도 조금 일찍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누군가 저한테 너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사실 퇴근 시간도 그냥 제가 할 일이 다 끝나면 6시가 되면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제 공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 퇴근을 하시니까 사실 그게 저한테도 많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주말 출근 같은 거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주말 출근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을 공기업에서 하는 한 5, 6년 동안 주말 출근을 딱 한 번 했었어요. 그것도 이례적인 그런 행사가 하나 생겨가지고 누군가 그 식당 관리자가 한 명 나와서 식당에 이제 물품을 잘 사용하고 가는지 그런 것을 제가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일을 한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식당을 사용하고 가는지 이러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주말 출근을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익관리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급식에 갖는 기대감이 여느 식당 못지않게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많은 영양사님들이 여느 식당 못지않게 그런 식단을 많이 제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식비를 아껴서는 수익을 내는 구조는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많은 비용들에 있어서 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였어요. 예를 들어서 조리원이 6명이서 일을 하는 업장인데 갑자기 4명으로 줄여. 이렇게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6명이서 하던 일을 4명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이고 여사님들의 원망은 제가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일하는 영양사가. 그렇게 들으면서 힘들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 점들, 혹은 영양사인 나도 야근 혹은 특근을 해도 야근 특근 수당을 신청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저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을 했었거든요. 사실 공기업은 이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에게 그 할당된 예산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식단을 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사님들의 수를 줄이거나 혹은 내가 다른 물품을 아껴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공기업은 그 물품에 대한 예산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단을 관리하는 돈으로는 사실 만약에 식단이 3,000원이다 하면은 한 2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세 이런 목적으로 돈을 떼가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비율로 떼가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가 이익을 남겨야겠다 이러한 부담감은 없거든요. 이제 마지막인 4번째, 식단의 자율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영양사가 된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만들어주고 하는 일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에는 어린 아이부터 성인까지 밖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먹는 식사도 집밥처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제공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었거든요. 많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말은 대기업의 식단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식단의 퀄리티도 높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영양사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직영업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제외하고 오로지 고객과 식단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큰 메리트였어요. 일단 직영업체들은 예산이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 내에서 하고 싶은 이벤트나 신메뉴 계획, 그리고 식단의 구성 등을 제가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 공기업은 한 1년에 한 번씩 구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주어져요. 그래서 1년 동안 업장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그릇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사고 싶다 하면은 바로바로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제가 업장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물론 대기업에 가지 않은 후회를 한 적도 많이 있어요. 가장 제가 후회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조 영양사로 일을 했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소장님이 참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소장님이란 제가 이렇게 구역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역을 책임지는 책임자 같은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대기업에서 더 많이 배워볼 생각 없냐, 이 기업에 지원을 하면은 너는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왜냐면 우리 기업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이라도 해볼 걸 이라는 후회를 많이 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좋아서 직영업체를 갔지만 영양사 보수 교육을 가거나 모르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상의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마땅히 상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판단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저의 몫이라는 거죠. 누구도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잘 틀이 짜여져 있지 않은 업장에 신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일을 배우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기도 하고,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 그리고 성과급
이런 것들을 제 월급과 비교를 하자면 허탈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막 진급이나 이런 보상들이 충분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되게 다양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직영업체는. 그래서 혼자서 막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저희 회사에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혼자서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율성이 있어서 더 좋기는 하지만 너무 틀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면 그분들은 직영업체보다는 대기업에 맞다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다 커버할 만큼 직영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영업체를 나가지 않고 영양사 생활을 그곳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대기업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기업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에는 제가 미리 공고를 했던 영양사의 그런 월급,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회를 했던, 비교를 하고 허탈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월급에 대해서, 그리고 공기업 월급, 상여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저 진짜 좋아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정말 다 제가 댓글 달아드리고 답변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